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25일 개편됩니다. 전체 노선의 절반 정도가 바뀌는데 시행 초기 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숙취든 음주든 시내버스 운전기사 관리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살해한 사건은 CCTV 자료를 착각하는 등 경찰의 초동 대처가 아니했다는 지적이 큽니다. 5.18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전시가 무산된 홍성담 화백의 세월 5월은 다음 달 28일부터 전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발인 광주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이번 주 토요일에 대폭 바뀝니다. 전체 100여 개 노선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개편됩니다. 젊은 층이야 쉽게 적응하겠지만 노년층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바뀐 내용을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 첫 차부터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지난 2006년 이래 11년 만에 개편되는 것으로 전체 102개 노선 가운데 절반인 49개 노선이 바뀝니다. 이 중 새로 생기는 4개의 시내버스 노선은 최근에 광주에 조성된 신규 택지지구와 광주 도심을 잇게 됩니다. 시내버스 6개 노선을 통합해 3개로 줄였고 대신 너무 긴 노선의 버스 3개는 각각 분리해 6개로 늘렸습니다. 정류장을 바꾸는 36개 노선은 주민공청회와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반영했는데 교통카드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까지 반영한 게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대략적인 수치로 했다면 이번은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일 밤 막차와 25일 새벽 첫 차 사이에 주어진 시간은 약 6시간. 이 6시간 동안 바뀐 안내방송과 노선도를 각 시내버스에 모두 장착해야 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숭산 요원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명구입니다. 버스 운행 정보와 차내 방송을 점검하는 업체들은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긴장감 속에 개편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카드 태그도 해보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선 개편 내용을 알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홈페이지에 익숙한 젊은 층과 달리 노년층 시민들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혼란에 빠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다 안내 책자의 활자도 작은 탓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광주시 콜센터에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062-120을 누르시면 광주광역시 콜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내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한 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학교들 개학이 이어지는 3월 초까지 혼선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때까지 비상기간으로 정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좀처럼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소형 승용차의 뒷부분이 심하게 패이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10시 3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시내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57살 한모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업무는 끝났고요. 이제 차고지에서 차고지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업무 끝난 후에 차량 이동시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한 씨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는 길이어서 버스 안에 승객이 없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한 씨가 전날 밤 장례식장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전날 상가집에서 갔던 것이 늦게까지 먹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진술을 한 것 같아요. 늦게까지 마시고 운전해서 숙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사고 당일 한 씨가 버스 운전을 시작한 시간은 낮 12시 반쯤부터 주장대로 숙취 운전이었다면 10시간 동안 승객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도심을 달렸다는 뜻입니다. 버스 회사는 운행 전에 한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불시에 측정을 하고 있지만 그날은 음주 측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에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살해한 사건. 경찰의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범죄 연관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초동 대처가 아니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 임모 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18일 밤 9시 40분쯤. 딸이 택시 타고 오고 있다는 통화가 마지막이었다며 CCTV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CCTV 자료가 있던 곳은 목포경찰서 상황실. 그러나 경찰이 CCTV 자료가 있는 곳을 착각하는 바람에 3시간여가 흘러서야 피해 여성이 탄 택시를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가 관리가 경찰서에서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조차도 두 담당자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경찰이 범죄 연관성이 있는 실종 사건으로 추정한 건 19일 새벽 0시 50분. 하지만 강력팀과 여성 청소년 2개 팀이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여성의 지인과 일부 택시 회사를 탐문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강력 형사 등 10개 팀을 소집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건 8시간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주말 야간이라 경찰이 나서 수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 경찰 해명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새벽 시간에 처음에는 뭐 살인이라든가 뭐 강간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초 신고 접수 시간도 언론에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경찰은 성범죄 전력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전과 구범인 강 씨는 20여 년 전 감금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여성, 시민 이용이 잦은 택시가 사건에 연관돼 있었는데도 초동 대응이 아니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하루에 접수되는 미규가 신고만 5-6건씩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것은 범행 33시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때까지 차 안 블랙박스를 지우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심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해당 감독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압으로 전시가 무산됐던 세월 5월 작품은 세월호 3주기 추모 전에 다시 전시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감독이 제목을 바꾸라거나 개봉 시기를 미루라며 압박을 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한 겁니다. 영화 누가 보겠습니까? 좀 내년에 연기하면 안 되겠냐. 그런 부분하고 제목 좀 바꾸면 안 되겠냐. 그 이문현 행동기 자체가 갖는 상징성들이 아마 애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제작비 부족으로 35% 촬영을 마친 채 촬영이 중단돼 있는 이 영화는 시민들의 모금 등으로 재촬영을 시작해 오는 5월 전국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다 정부의 외압으로 전시가 좌절됐던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 5월은 3년 만에 미술관에 걸리게 됐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세월호 3주기 추모전으로 세월 5월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그림 20여 점을 다음 달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시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세월 5월의 전시 무산에는 당시 김종 문화부 차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최근 폭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 민중항쟁 3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촛불로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올해 행사를 추진합니다. 행사위는 이번 슬로건이 5.18이 점화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끝나지 않은 과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5.18 왜곡과 폄훼를 근절하자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위는 내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본 호남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광주와 대구 두 도시의 사진작가들이 서로의 지역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오래된 길에 녹슨 여인숙 간판이 덩그러니 걸렸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이 풍경들은 광주의 사진작가들이 대구의 구석구석을 담아낸 겁니다. 우리 생활에 미쳐왔던 것들과 진짜로 연관이 있는지 좀 더 탐색을 해보자, 도시를.
대구 작가들 역시 광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만나는 공간인 고속버스 터미널에 주목하기도 하고 광주의 5월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광주 작가들은 대구의 10월 항쟁을 기억해내고 얼마 전 일어난 서문시장 화재를 기록하며 도시가 가진 아픔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감으로써 그 역사와 관련된 그런 진실들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옛 진골목을 표현한 벽화에 현존하는 주민들을 넣은 이 작품은 작가나 관람객 모두 곧 지나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순간, 우리들의 그 순간순간 이어지는 그 정체성은 대구나 역시 광주나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달구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의 달빛 교류를 통해 서로의 속살까지 들여다본 이번 전시는 4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진돗개가 똑똑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동반견 인증시험 합격, 인명구조 적합시험 1등을 거머쥔 똑똑한 개가 있다고 해서 그 현장 찾아왔습니다. 엎드려. 가. 뛰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개가 참 멋진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진돗개 철마입니다. 지금 몇 개월인가요? 지금 14개월 됐어요. 동반견 인증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우리나라 최초로 그 국제 사역견 훈련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복종 훈련과 그 사회성 훈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엎드려. 앉아. 따라. 복종 훈련은 말 그대로 개의 복종 능력을 보는 거고 사회성 훈련은 여러 가지 환경 적응에 잘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보는 겁니다. 국제 인명구조견 인증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토종견이 최초로 합격한 것도 처음이지만 그 적합시험에 1등한 거는 더욱더 진돗개가 우수하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야지나 산악에 실종자가 생겼을 때 이제 이 인증시험에 합격하면 그곳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이제 이 개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명구조견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철마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한평 자연생태공원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여치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채집된 이 여치는 더듬이가 몸 길이보다 1.3배 길고 전 세계적으로 5종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평군이 실시한 곤충 모니터링 연구 결과 한평 자연생태공원에는 13목 120과 811종의 다양한 곤충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광학 영상기로는 찾을 수 없는 암과 금속 무기 탐지 기능이 가능한 차세대 영상 시스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차세대 의료용 영상기기와 공항검색대 등에 적용할 테라헤르츠 편파 변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테라헤르츠를 이용해 가려진 물체를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광학 영상 기기로는 찾을 수 없는 암이나 금속 물질 등을 영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에서 일하는 초등 돌봄교사와 유치원 방과 후 기간제 교사 등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교사들은 돌봄교실 감축과 직영화에 따라 해고와 공개 채용 탈락이 우려된다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공학 분야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주역인 전기공학도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106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9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은 장학생과 한전 직원 사이의 멘토링 협약을 통해 대학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 문화방송이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을 광주 전남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달 동안 펼쳐진 광주 문화방송의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통해 성금이 모금됐습니다.